안녕하세요. 오메 전라도의 김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지입니다. 오늘은 앞서 봤더니 홍매화 같은 남자죠.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저희 오메 전라도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네, 내일 이제 귀빈 선배한테 혼난다. 저는 아침 뉴스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김귀빈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대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와중에 광주는 이 경로를 할 수 없는 감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회, 성인 게임방,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 주요 감염원의 확진자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 두 곳의 TCS 국제학교에서 160명이 넘었습니다. 또 광주 안디옥 교회는 어제 신규 확진자 20명을 포함해 1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 세 곳의 성인 오락실에서도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방역당국이 정확한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유지하기로 실시했고요. 최근 감염원이 된 성인 오락실과 교회는 집합 금지와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남구의 송원 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이 교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너무나 오늘 전교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더는 확진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지역의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또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려보겠습니다. 샵 1616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메 전라도 함께 하시면서 시청 소감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메 전라도에서 이 코로나19로 힘든 또 소상공인 그리고 농가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화훼 농가도 방문했었다고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이 뭐 입학식, 졸업식 시즌이라 사실 대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화훼 농가도 돕고 또 코로나19로 우울해진 기분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빛나는 졸업장을 받으며 거하게 축하를 받아야 할 바야흐로 졸업 시즌. 이 좋은 자리에 꽃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그런데 각종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모조리 취소되면서 꽃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꽃 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꽃농가도 살리고 우리 집엔 자연의 기운을 불어넣는 참 쓸모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예년 같으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기.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광양의 화훼 농가들은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는 중입니다. 꽃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6년째인 이자옥 씨에게도 올해처럼 기운 빠지는 해는 처음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어제 종일 수확해놓은 꽃들을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데요. 상해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며칠간 문을 닫는다고 지금 판로가 없어졌어요. 막막합니다. 잘 키우고도 보내지 못하게 된 꽃이 오늘만 자그마치 200여만 원에 이른다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요. 1년 중 꽃소비가 가장 많은 때가 졸업 시즌인 1, 2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을 잡히면서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코로나가 어제로 딱 1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지금 정말 가격이 예전에 20, 30% 선도 안 될 만큼 정말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도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다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폐기 처분 안 하고 팔린다는 거에도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자옥 씨는 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데요. 사람들이 꽃을 꼭 행사 때 뭐 선물 주고 이럴 때밖에 꽃 소비를 안 해요. 근데 집에 정말 한 다발이라도 사다 놓으면 분위기도 전환되고 특히 모두들 우울해 하시잖아요. 침체돼 있고 꽃 보면서 희망도 가지고 기분도 전환하고 그러는 의미로 많이 사다가 꽂아줬으면 좋겠어요. 주인을 찾지
키우지 못한 꽃들을 심폐소생시키려면 정성 들여 잘 키운 예쁜 꽃들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아야겠죠. 꽃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찾은 이곳은 광양의 한 플라워 카페. 코로나 블루로 답답했던 마음들 전문가의 손길과 꽃의 힘으로 극복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기 우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화병꽂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병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린 소재와 꽃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특히 겨울에 더 잘 어울리는 꽃을 준비했는데요. 꽃을 선택할 때는 색과 크기의 조화를 고려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들로 골라주세요. 오늘 화병꽂이의 꿀팁은 바로 이 테이프! 이 테이프로 화병에 칸을 나누면 쉽게 화병꽂이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테이프를 활용하게 되면 적은 양의 꽃으로 풍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꽃이 테이프에 들러붙지 않도록 접착면은 잘 접어주고요. 화병 입구는 테이프를 감아 깔끔하게 마무리! 화병 속에 물에 담기게 되는 줄기 부분의 이파리는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파리가 같이 담기게 되면 물이 빨리 상해가지고 꽃도 빨리 시들어 버려요. 잎은 물에 닿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 줄기는 비스듬하게 잘라줘야 물을 더 잘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초록색 소재로 작품 형태를 먼저 설정하는데요. 기본적인 형태를 화병 높이 1대1 정도로 생각을 하고 꽃을 꽂아주시면 좋아요. 꽂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화병 꽂이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같은 꽃을 그룹핑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꽂아주는 게 더 쉽게 예쁘게 꽂으실 수 있어요. 꽃들의 높낮이와 조화를 잘 살펴가며 꽃을 꽂아주면 드디어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화병 완성! 화병의 꽃은 2주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면 싱싱한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사람들의 시선 역시 내가 살아가는 공간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식물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안 인테리어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면서 생겨난 변화의 바람, 바로 플랜테리어입니다. 플랜테리어가 뭐예요? 플랜테리어랑 플랜트 식물 인테리어를 합성어로 만든 말인데 자연에 있는 식물들을 실내로 들여와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뜻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듯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게도 애정을 쏟는 반려식물 시대. 그렇다면 초보자들에게는 어떤 식물이 어울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소포라나 코르키아를 추천드리거든요. 소포라 코르키아는 일단 온도랑 물 주기만 잘 맞춰주면 새순이 눈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 재미로 꾸준히 키우실 수 있어요. 집이 좁거나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걸어서 키우는 행잉 플랜트 강력 추천! 정서적인 안정을 원하는 분들에겐 문지르면 향이 나고 먼지를 흡착하는 유칼립투스가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턴 전문가와 함께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식물 분갈이에 도전해볼까요? 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분이 만약에 지금 색깔은 약간 연해 보일 수는 있는데 물기를 먹으면 검정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사토를 넣어줄 건데요. 마사토는 물 빠짐을 위해 꼭 필요한 재료. 물이 잘 빠져야 뿌리가 썩지 않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니까요. 마사토 위로 흙을 부어주는데요. 우선 3에서 5cm 정도를 넣은 후 나무를 심으며 필요에 따라 덜어내거나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화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묵혀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묵혀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기에 벌레 유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윗부분에 이렇게 이끼나 잡초가 있는 거는 다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겉의 흙은 아낌없이 탈탈탈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화기에 넣고 흙을 눌러주는데요. 이때 화분의 가장자리 쪽만 살살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뿌리가 상하지 않거든요. 자, 화분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끼를 올린 후 그 위에 작은 돌들을 올려주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제대로입니다.
이제 이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무게의 25배 정도의 물을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네, 가습 효과까지 줄 수 있어서 겨울철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가습의 산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이끼까지 더해주면 보는 즐거움에 건강까지 겸비한 우리 집 플랜테리어 완성! 이 정도 수준이라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꽃으로 화사하게, 초록의 기운으로 건강하게, 코로나 여파로 더 추운 이 겨울, 우리 집에 싱그러운 봄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초록초록한 이 화초만 봐도 기분이 네. 어느 정도는 힐링이 되면서 네. 그리고 보니까 방법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요즘에 우리 화훼 농가도 살리고 우리 집안 분위기도 살릴 겸 네. 이런 반려식물 하나씩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식물로 집안을 꾸미는 또 이 플랜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잖아요. 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집안을 좀 식물로 꾸미고 네. 봄맞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코로나19 자세한 현황, 또 예방접종 진행 상황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지난주부터 이 광주 TCS 국제학교를 시작으로 교회, 네. 또 성인 오락실까지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먼저 이제 TCS는 너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는 일단 전부 폐쇄 명령 내렸고 빨리 이제 그 확진되신 분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 후송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위법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그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감염병 격리 수칙 위반으로 그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학교나 학원에 관한 법도 위반 사항 없는지 조치 중이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성인 오락실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또 고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성인 오락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2단계가 연장이 됐는데 연장된 속에서는 면적 제한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성인 오락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네. 또 우리 관내 한 156개소의 성인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는 전수, 갔다 온 손님 또는 직원, 영업주 전부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4곳의 성인 오락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인데 어떻게 4곳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감염이 이루어진 걸까요? 이제 일단 그 한 곳을 방문을 하셨던 손님이 그 옆에도 또 갔던 2개의 동선이 겹친 사례가 2군데서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4군데인데 네. 한 명 각각의 손님이 2군데씩 간 사례가 있어서 동시에 나타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락실에서 이번에 갑자기 좀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네. 오락실의 어떤 그 이용 생태상 뭐 칩을 좀 바꾸고 돈으로 칩을 바꿔서 그거를 뭐 버튼을 여러 개 누르고 일반 PC처럼 마우스 하나로 조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파라든지 도 빨랐고 또 오락 기기가 이제 오락실은 이렇게 좀 거리도 있고 칸막이가 들여져 있는데 이쪽은 그 오락 기기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산 속도도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요. 그래서 더 이 코로나19 백신 네, 접종,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또 이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번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광주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올해 이제 코로나에 대응해서 제일 큰 2 방향이 확산이 생겼을 때 감염이 나왔을 때 막는 거, 그다음 한 축으로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는 어제 이제 질병청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이제 예방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청별로 1개소씩 예방접종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맞았는데 이번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80도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보관한 영하에서 해동을 한 다음에 다시 희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약 주사를 놓기 위해 빼놓은 상황에서 4시간 이내에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약을 백신을 해동한 다음에 놔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맞아야 됩니다. 거기가 예방접종센터예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 1개소씩 예방접종센터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일단 장소는 다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질병청에서 현장을 보고 나서 아, 이건 괜찮다. 확인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설 이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발표했었던 권역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권역센터를 중앙에 한 곳, 지역에 3개소를 해가지고 호남권, 경상권,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남권은 조선대학교 병원이 이제 권역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요. 네. 여기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놓는 건 아니고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전남대나 조선대, 전북대처럼 이제 대학병원 안에 격리병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중증병상을 관리했던 의료진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빛고을 전남대병원 같은 전담병원, 또 전남으로 하면 뭐 그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네. 또 전북의 순창의료원, 남원의료원, 네. 또 이제 제주 이런 데까지 해서 감염병 전담병원 직원에게 먼저 놓는 게 이제 설 바로 세고 나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들에게 접종센터를 통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방접종을 할 때는 병원을 가서 맞게 되는 건데 이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접종센터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제 초저온으로 보관되는 백신으로 맞는 거는 접종센터에서. 네. 그리고 또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우리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똑같이 2도에서 8도 보관이에요. 그래서 한 60%대 40% 정도 이렇게 이제 현재 우리가 계약된 수준은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 우리 그 인플루엔자 백신 맞은 것과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네.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야 되는 건가요? 이제 센터 규모는 크게 3종류로 될 것 같아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그래서 그 인구수 맞춰야 될 인구수 대비해서 예를 들면 300명 아니면 600명 아니면 900명 뭐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소, 중, 대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에 내부 구조는 같습니다. 네. 조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종 시기, 순서 네.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뭐 의료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네. 이제 접종 시기는 어쨌든 설 이후 본격적으로 2월 지나고 나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라고 하면 방금 먼저 의료진 말씀드렸지만 다른 그 다음 의료진,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될 의료진들과 함께 좀 그 다음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보위원에 계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50대 이상에서도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먼저 맞으실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에 이제 가끔 요즘에 이제 집단으로 뭐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도 그 중간에 좀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순서들은 이미 정해놨는데 어느 시기에 누가 맞을 거냐 하는 것은 백신이 조달되는 그 시기, 네. 그 다음에 조달되는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에서도 이 백신 접종센터 배치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병원에서 맞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 그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맞았던 것과 똑같이 맞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초저온, 그러니까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은 접종센터에도 맞습니다. 특히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혹시 상온 보관도 이제 해동한 다음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 맞을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히 화이자에 대한 겁니다. 화이자는 영하 80도 보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상태로 보면 접종 후 구역에 보이시죠? 네. 거기 중앙 물품 공급실에 냉동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먼저 이 접종을 하게 될 대상자가 명단이 확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접종 대상자가 나는 몇 월 며칠에 맞는다라고 연락이 어떤 형태로들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접종센터 동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센터로 올 겁니다. 네. 그러면 구역이 3군데로 나눠져 있고 먼저 대기구역에서 제가 오늘 주사를 맞을 사람입니다라고 먼저 신원 확인
데스크에서 네. 확인을 먼저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문진표를 작성하죠. 일반적인 나의 뭐 신상, 그다음에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혹은 지금 내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네. 이런 걸 작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기를 하면 그다음 이제 접종구역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면 접종구역에서는 접종 준비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금 공급실에서 나온 냉동고에서 해동을 시키고 이쪽 접종 준비실에다 놔두면 그 예방접종약이 한 병에 한 명씩 낫는 게 아니라 한 병이 5인 내지 10인분입니다. 그러면 그 10인분에서 10명분으로 뽑아야겠죠. 네. 그런 준비를 하는 곳이 접종 준비실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환자는 대기 공간에서 예진실에 오게 되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예진실에 있을 겁니다. 소규모인 경우는 6명에서 7명, 중은 10명 이상, 뭐 12명 이상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예진을 하고 접종실에서 예방 접종을 합니다. 대기 공간에 이제 멈췄다가 접종을 하겠죠. 네. 그리고 접종을 하고 나면 옛날에는 병원에 있을 때는 접종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네. 여기 이번에는 안정성이 완전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 이상 반응 있는지를 20분에서 30분 정도 여기서 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상 반응이 나온다면 쇼크라고 하죠. 갑자기 뭐 혈압이 쓰러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 30분. 그리고 나서 정말 만약에 이상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 후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앰뷸런스가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서 20분, 30분 동안 대기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가시는 거죠. 그렇군요.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4개 제약사에, 4곳 제약사에 백신이 들어오는데 뭐 우리 지역은 어떤 백신을 먼저 맞게 될까? 네,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지금 이제 현재는 우리 지역이 어떤 약이 올 거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대로 화이자와 모더나는 초저온 보관용이 전체 퍼센트로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 예약이 돼 있다 그러고요.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가 나머지라고 하는데 또 실제로 이제 들여온 상황을 봐서 올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의료진들에게 먼저 권역센터에서 맞게 된 거는 네. 화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를 먼저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생산된 분도 있다고 하니까 또 코박스 퍼실리티라고 이제 그 세계 기구에서 정해준 약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광주시에는 어떤 약이 얼만큼 올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오늘 의료진들을 먼저 맞은 다음에 질병청에서 또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선 이 대상 접종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고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통보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전체 예방접종을 해야 될 대상자는 질병청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질병청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넘어오고 나서 이제 순서들이 이제 누구부터 논다라고 정해지면 네.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이제 약품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령대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약품이 도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결정이 되면 만약에 초저온 접종을 맞아야 되면 센터에서 맞으시는 거고요. 아니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면 일반 병의원에서 맞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백신을 먼저 맞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백신의 안전성에 우려를 가지면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백신을 좀 거부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네. 지난번 통계 어디 이제 조사를 해보니 한 네. 30% 정도는 그냥 맞겠다. 70%는 좀 지켜보겠다 이러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접종하는 거에 따라서 또 많이 그런 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접종약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좀 나중에 맞겠다 하는 거는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접종 대상자는 가급적 맞으시고요. 내가 좀 그때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몸이. 그러면 이제 미뤄지는데 그분들은 제일 뒤로 후순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 광주시가 특히 좀 잡히지 않아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송원여고 여자상업고등학교에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한 9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방접종은 또 우리 코로나를 막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최대한 신속성보다는 안정성을 최선으로 하고 지금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또 우리 광주시에서도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 스케줄이 오고 또 본인이 예방접종을 해야 될 시기가 알려지면 최대한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 또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rying to run that game, made it sound so sweet when it say my name. I said, boy, stop, run it back. You can talk that talk, but can you play that sax? 네,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이번에도 이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은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스러운 선물들을 한번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특산물로 장흥 레드향부터 경남 수박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과즙이 뚝뚝! 겨울철에도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껍질을 까는 순간 코끝을 자극하고 한 입 깨물면 과즙이 팡 하고 터지는 상큼하고 달달한 과일 레드향인데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전남 장흥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 레드향과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초록빛이 만연하고 벌들이 날아다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바로 한창 꽃을 피우고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장흥의 한 애플망고 농장입니다. 전남 지역은 별로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용산 지역이라는 곳은 다른 지역하고 한 3도 차이가 나요. 일조량하고 토질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애플망고를 시작했어요. 열대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플망고는 원래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물인데요.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적으로 올라간 탓에 전남 장흥에서도 파파야, 애플망고, 바나나와 같은 아열대 작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애플망고는요. 구아바라든가 그건 매니아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는데 이 애플망고는 과일이에요. 과일이다 보니까 이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이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애플망고의 장점은 뭐냐면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애들이 익으면은 떨어지거든요. 그때 망으로 뚝 떨어져요. 망을 씌워 놓으면 그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당도 면에서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뭐 매뉴얼도 없고 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힘들지만은 이게 보편화가 되면 굉장히 수확률도 좋고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과일 지도가 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열대 작물들은 그 종류는 물론 재배 면적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쉽게 접해보지 않은 체리, 레몬, 한라봉 등을 시범적으로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나 노하우 및 여러 기술들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때는 한 2015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지금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걸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좀 해보자. 왜냐하면 저희 장흥군이 제주도랑 기후가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저비용으로 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찾다 보니 뭐 아열대 작목으로 레드향이나 블루베리 이것을 이제 대표 작목으로 선발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육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2019년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이제 좀 인프라가 확정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폭을 좀 넓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한 5개 장목을 추가해서 이제 아열대 장목을 본격적으로 이제 좀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이지만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요즘에도 볼 수 있는 아열대 작물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바로 붉은 빛깔의 얇은 껍질은 물론이거니와 껍질을 벗기는 순간 새콤달콤한 향과 함께 달콤한 과즙으로 겨울의 입맛을 저격하는 레드향입니다. 이야, 레드향인데 오렌지 빛깔에 정말 달콤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레드 향은 붉은빛이 약간 돌아야 이게 익어가고 노란 것은 좀 덜 익었는데 이제 지금 이러면 과습과 성숙도도 할까? 그러면 당도 훨씬 더 나오고 막 따스 좀 더 나오는데 그냥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비타민 C도 좋고 애들도 달니까 신맛이 덜하고 다른 것보다 당도가 또 훨씬 좋으니까 애들도 잘 먹어요. 과즙도 풍부하고. 일반 귤보다 붉고 먹음직스럽게 큰 알맹이를 자랑하는 레드향은 한라봉과 서지향을 교배시켜 만든 작물인데요. 12월부터 2월까지 수확을 하는 레드향은 꼭지 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납작하고 예쁜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진 과육이 맛있다고 합니다. 2월 달, 3월 달에 전정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또 여름에 여름 전정, 7, 8월 정도에 여름 전정하고 이제 또 10월 정도에 가을 전정하고 가을 전정하고 전장의 연속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돌아봐서 이게 병충해를 방지하는 게 제일 힘들죠. 열릴 때는 엄청 많이 꽃도 많이 피고 완전 하얗게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디마다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꽃을 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의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열매가 열렸다 하면 이렇게 솟구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간중간 또 안 좋은 것도 가히 또 다 따주고 계속 1년 내에 거의 안 좋은 거 돌아다니면서 따주기도 하고 잡초 작업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흥에는 일조량이 많고 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제주도와 그 기후가 비슷하다고들 하는데요. 평균 15브릭스 정도 당도가 뛰어난 것이 장흥 레드향의 특징. 한입 베어 물면 생각보다 달콤한 맛에 놀랜다고요. 이야, 진짜 엄청 맛있게 생겼네요. 일손이 적게 들어간다고도 하지만 이 전정을 계속해주고 병충해도 있나 없나 둘러봐야 하는 작업 등 부지런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돌봐줘야만 이렇게 탐스럽게 열린 레드향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예, 농사는 잘 됐어요. 아주 많이 풍성하게 열린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 상품으로 상품 가치성 있게 이렇게 다 골라냈기 때문에 이렇게 따줬기 때문에 공을 들여야 이렇게 열매도 이쁘게 자라고 그렇죠. 재배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생각보다 기후가 잘 맞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장흥 레드향. 정성 들여서 과일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초보 농사꾼이지만은 열심히 딴 사람 보고 배우고 하여튼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될 수 있으면 약간 안 치고 또 열심히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농촌 사람들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뭐 농사도 못해요. 부지런히 아침 저녁 뭐 물 관리하고 볕 관리해서 하여튼 맛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향 좋고 뭐 당도 좋고. 뭐 어린도 좋고 뭐 요즘 뭐 비타민 C가 필요하다니까 또 비타민 C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애용해 주시면 저희들 농가에서도 많은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곧 우리 주변에서 새콤달콤하고 발랄한 맛으로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입맛 덕구로 가입시다. 꿀맛
정말 대단하다 진짜로. 과즙미가 가득. 시설 수박의 주산지로서 특히 겨울 수박은 전국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한겨울에도 여름이 느껴지는 곳, 추울 때 더 맛있는 하만 수박 먹으러 갑니다. 비닐하우스 부대가 반겨주는 하만에서 만날 주인공은 이야, 잘 익었다. 맛있겠네. 시원 달달함의 대명사 수박. 그런데 어딨니? 우리 농장의 수박은 오늘 수확 다 했습니다. 이제 요 우리 주로 보면은 포전 매매를 많이 하니까 뭐 상인들이 새벽에 일찍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는 작업이 다 됐고 요거 이제 다시 정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옆집에 지금 수박 작업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번엔 진짜 수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하만 수박은 1년에 2번을 농사를 짓지만도 겨울에 70% 내지 80%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더 알아줍니다. 겨울에도 잃지 않는 당도와 시원함, 거기다 역사도 긴데요. 예전에 임금이 진상품으로 쓰였다는 설이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1800년대부터 함안군 군북매 월촌리에서 수박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넘어와서 이제 수박 전담반이 생성되면서 컬러 수박하고 중소가종 수박, 특이한 새로운 수박들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수박 장목으로 있는 지리적 표시제를 처음 등록을 하였고 2016년대에는 수박 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하만 수박은 당도나 식감이 아주 아삭해서 주위에서 하만 수박이 최고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농가들의 아주 우수한 재배력과 토양 환경 그리고 온도가 따뜻해서 따뜻하게 키우면서 수박의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고 작황도 좋은데요. 아이고, 잘 커져서 고맙습니다. 해마다 하는 농사지만 고마움은 기본. 저와 상관 집을 지은 내 고향. 콧노래가 절로 나오시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넉 달 동안 정성들여 키운 수박이 시집가는 날인데요. 무엇보다도 농사 지어가지고 출하할 때가 최고 흥겹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또 다음에 또 농사 잘 지어가지고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출하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하지만 수박으로 마음고생도 많았다죠. 영하 뭐 17, 18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수박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뭐 좀 충격이 있어서 지금 가가 터지는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축제나 모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소비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하락했는데 저희 농가들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도며 인물이며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키워낸 수박. 이제 곧 대목이니까 홍보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하만 수박 진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잘 익었다. 정말 맛있겠네. 역시 꿀입니다, 꿀. 진짜 맛있어요. 선별장에 가도 당도나 뭐 무게를 다 측정하지만도 먼저 밭에서 포전해서 먼저 측정을 하고 나갑니다. 믿고 먹는 하만 수박, 이제 소비자 만나러 갑니다. 한 1,300~400개 실려요. 선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삐 이동하는 수박들.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따오면 여기 보이는 트레이컵 위에 수박을 올려 선별장 안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비파계 당도 선별기 박스 안에서 당도 측정과 중량 선별이 이루어집니다. 당도 선별은 빛을 수박 주변에 쏘아 빛의 투과량에 따라서 바닥에 있는 감지 렌즈가 그 값을 측정하여 당도 선별이 이루어지고 중량 선별은 바닥에 있는 저울을 지나가면서 무게값을 측정하여 라인별로 설정된 무게값에 따라 해당 라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최고의 수박은 균일한 크기와 당도로 판가름 납니다. 당도 11브릭스를 기준으로 일반과 보당으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농사 기술이 탁월하신 농가에서는 12브릭스의 특산품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만 수박은 대형마트, 농수산 도매시장,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겨울에 드시는 수박도 나름대로의 풍미가 있으니 하만 수박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는 농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저희 농가들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만 수박 겨울에 한번 드셔보시고 저희들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농가를 위해서 재배나 판매 쪽에서 많이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께서도 하만 수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매해 주셔가지고 함께 농가와 소비자가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고드름처럼 아삭아삭, 어느새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수박. 올해도 놓치지 마세요. 와, 이 겨울에 빨간 수박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요. 네. 겨울에 수박 먹으면 진짜 별미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철저하게 당도 체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나오던데요, 당도도. 네, 품질도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고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농가들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 설 명절에는 선물로 우리 농산물 이런 것들로 마음을 조금 전해보면 농가도 살릴 수 있고 네. 또 품질 좋은 농산물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박 좀 보내주세요, 선물로. 수박이요? 죄송합니다. 다음 멘트. 네. 자, 이번에는 충남 청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청양하면 그 청양고추의 매운맛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 새로운 맛, 전통과 자연의 맛이 어우러진 맛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청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파란 하늘과 드넓은 대지, 천장호의 물빛과 높게 솟은 칠갑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죠. 충남 청양을 찾았습니다. 이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이 전통의 맛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뿅! 뭐지? 여기 장독대만 보이는데요? 한식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 전통 방식으로 담근 전통장이 청양의 첫 번째 맛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아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뭘 그렇게 바쁘게 하고 계세요? 매주 쓰려고요. 콩을 삶고 있습니다. 매주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아궁이 안에 콩 들어 있어요? 네, 지금 콩 다 삶아졌어요. 장류의 기본 재료가 되는 메주 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칠갑산 자락 아래 청정 지역에서 자란 콩을 4시간 정도 푹 삶아줍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잘 익었죠? 너무 고소해요. 네. 야, 이거 콩 하나만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고 담백해요? 네, 담백해요. 장은 입춘 전 아직 추위가 덜 풀린 이른 봄에 담가야 소금이 덜 들어 삼삼한 장맛을 낼 수 있다는데요. 지금이 장 담그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아니, 짚을 꽂았다고 이 짚이 발효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네, 이 짚에 그런 균이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따뜻한 방에 이거를 발효시키면 돼요. 방 따뜻하죠? 네. 여기에요? 네. 가을에 재배된 콩으로 만든 메주는 겨우내 준비해뒀다가 장을 담글 때 사용하는데요. 잘 삶아진 콩을 잘게 갈아 성형하고 발효까지 맞춰야 완성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콩이 이렇게 갈려져서 나오는구나. 이제 모양을 만들어요. 메주 모양을 여기서. 아,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메주 성형. 네, 메주 성형. 오. 네모 반듯하게 만든 메주는 약 20일간 온돌방에 보관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볏짚이나 공기로부터 여러 미생물이 들어가 번식하면서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주에 소금물을 붓고 숙성시켰다가 메주를 건져내면 간장이 되고요. 건져낸 메주는 된장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청양은 특히 물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워 장을 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맛있는 장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네,
이 가장 맛있는 장을 담는 시기는 정월 달에 담는 장을 제일 맛있다고 해요. 예, 그때 담아야지 염도도 적당하고 너무 더울 때 이제 장을 담으면은 그만큼 이제 짜지거든요. 오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전통장을 더 맛있고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이색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쉬우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된장과 집간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다양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샐러드 드레싱. 샐러드에 이 된장하고 간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먼저 먹기 좋게 잘라낸 떡에 좋아하는 채소를 듬뿍 넣고 간장을 넣어 자글자글하게 볶아낸 궁중 떡볶이부터 신선한 채소에 오미자와 된장을 섞어 만든 소스를 넣은 비빔밥, 간장 소스에 청국장을 곁들인 샐러드까지 구수한 맛이 품인 한식 한 상이 뚝딱 완성됩니다. 아니 이게 간장에 들어간 게 맞아요? 네, 집간장하고 오미자가 좀 상큼한 맛이 나죠? 네. 아, 오늘 이 청양장의 깊은 맛부터 이렇게 다양한 요리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네,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런 맛? 네, 네. 이번엔 청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이죠. 약용작물로 알려지면서 널리 사랑받는 맹문동 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제가 청양에 맹문동이 유명하잖아요. 맹문동 좀 보려고 왔는데. 이게 다 맹문동이지 뭐. 아, 이게 맹문동이에요? 네. 맹문동은 난과 비슷하게 생긴 관상식물의 뿌리로 면역력 증진과 해열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신선의 약재로도 불리는데요. 이게 지금 맹문동 아직 캘 시기는 아닌데 굉장히 지금 잘 맺었어요. 오, 여기 뿌리에 이렇게 매달린 게 요거 맹문동. 예, 이게 맹문동인데 앞으로도 2월, 3월 두 달이 이걸 더 커야 돼. 4월 달에 수확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청양 지역에서는 그게 가장 상품성이 좋을 때 캐는 거예요. 뿌리는 보리와 비슷하고 잎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다고 해서 맹문동 또는 맥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요. 청양은 일교차가 큰 기후 조건과 높은 재배 기술 수준으로 전국 최고의 맹문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삭아삭하게 맛있네. 예, 고마워요. 이거 먹고 아, 달다. 감기 가지 말고. 아니 다들 이렇게 드시면서 저도 하나 주세요. 달다. 네. 잘 익은 배 맛도 나고 달콤한 과일 같아요. 예, 달짝지근한 맛이 나죠. 호흡기 개통이나 그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즉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었거든요. 그 인삼에도 들었는데 그 특히 맹문동에는 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확한 맹문동은 바로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 따뜻한 차로 우려 먹을 수 있는 티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아까 밭에서 봤던 그 맹문동이 이렇게 예쁜 찻잔에 담기니까 또 맹문동 차가 됐네요. 그렇죠. 보기도 좋죠. 네. 은은한 향까지 이렇게 풍기는데 일단 한번 마셔볼게요. 맛이 어때요?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일단 나는데 좀 단맛도 나고요. 네. 오, 맛있어요. 가장 좋은 원료만 가지고 제품화를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하고 잘못되고 낮은 것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지 않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 농민들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며 늘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맛도 좋은데 건강에도 정말 좋은 맹문동 많이 사랑해주세요. 옛말에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아 먹는 게 바로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의 맛. 충남 청양에서 만나보세요. 와, 저는 맹문동을 실제로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호흡기에 좋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호흡기 관리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맹문동 꼭 기억을 해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전통장으로 만든 비빔밥, 궁중 떡볶이도 저는 정말 입맛이 당겨서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설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전통장 이용해서 음식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볼까요? 와. 남편이 매주 꽃다발을 사다 준답니다. 회사에서 꽃집에서 쓸 수 좋겠다. 있는 바우처를 나눠준 것 같더라고요. 그 덕분에 예쁜 꽃을 매주 받아볼 수 있네요. 2435번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남편분이 로맨틱. 감성이 충만하시네요. 너무 부럽네요. 뭘 부러워요? 네. 자, 다음 문자요? 문자는요. 아이고, 우리 4911번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딸 집에서도 거리두기 한다면서 난방 팬트 들어가서 안 나오네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함께 지켜나갑시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집에서 우리 따님이 엄마 아빠한테는 네. 얼굴 보여주셔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네. 철저한 그 마음을 네. 칭찬하겠습니다. 대견스럽네요. 아주. 그러니까요. 또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날이 다가오는데 할머니 네. 댁에 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말을 못했어요. 제발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애교쟁이. 93번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이렇게 한 게 뭐죠? 안 보이지? 인형 아닌가요? 복주머니. 어머. 우리 아이들은 또 설날에 명절이면 저기에 이제 또 채워가는 재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아쉽습니다. 부모님들이 뭐 배로 채워주시면 되죠. 그렇게 한번 믿어봅니다. 네.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 다시 추워지면서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이 보니까 1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외출하실 때는 옷 두껍게 잘 껴입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